반갑습니다. 역사탐험 채널의 메인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소에 아주 기분 좋게 쓰시는 말, 바로 떼돈에 얽힌 진짜 인생 드라마입니다. 우리 40대부터 60대 형님 누님들,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시면서 나도 언제 떼돈 한번 벌어보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이 떼돈이라는 말이 사실은 단순히 운이 좋아 생기는 횡재가 아니라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담보로 강물에 몸을 던져 일궈낸 처절하고도 뜨거운 땀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선 아우라지에서 시작해 한양 마포나루까지 이어지는 천리길 물길 위에 인생을 걸었던 떼꾼들의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겠습니다. 자, 때는 186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조선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고 선포했거든요. 나라의 위엄을 세우려면 크고 아름다운 궁궐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집을 지을 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 인근의 산은 이미 민둥산이 된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강원도 깊은 산골의 소나무들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의 관이나 궁궐의 기둥으로만 쓰는 황장목이라는 귀한 소나무들이 정선과 영월에 가득했죠. 이 나무는 얼마나 귀했는지 허락 없이 베면 사형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나무들을 그 먼 강원도에서 한양까지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트럭도 기차도 없던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건 바로 강물의 부력을 이용한 뗏목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 산골에 사는 김씨라고 해둡시다. 김씨는 8이나 되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산에서 사초나 약초를 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떼꾼이 되는 것이었죠. 떼꾼은 산에서 벤 나무들을 엮어 뗏목을 만들고 그걸 타고 서울까지 운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김씨는 결심합니다. 이 위험한 물길만 무사히 넘기면 우리 자식들 흰쌀밥 배불리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물길은 초보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전노장의 압사공, 지장구 어르신 같은 베테랑 가이드였습니다. 지 어르신은 장구도 잘 치고 아리랑도 기막히게 불렀지만 무엇보다 한강의 물길을 귀신같이 읽는 분이었죠. 김씨, 자네 가족을 생각하나? 그렇다면 이 장대를 절대 놓지 말게. 압사공인 내가 길을 열 테니 힘 좋은 자네는 뒤에서 키를 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떼꾼들은 먼저 나무를 8개에서 10개 정도 엮어 동가리라는 단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동가리를 다시 기차처럼 12개에서 15개 정도 줄줄이 엮는데 이걸 한 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연결하면 길이가 30m가 넘는 거대한 나무섬이 탄생하는 거죠. 뗏목 위에는 며칠 동안 먹고 잘 수 있도록 간단한 취사도구도 싣고 무사 안녕을 비는 깃발도 꽂았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시간입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정선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을 뒤로 하고 김씨와 지 어르신은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강물이 많을 때는 3일에서 5일이면 서울에 도착했지만 물이 적으면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하는 기약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즐거운 노래도 잠시, 떼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마의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황새여울과 된꽃가리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물살이 너무 세서 뗏목이 꼬부라진다고 해서 된꽃가리라 불렸는데 이곳은 떼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곳이었습니다. 김씨,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바위에 부딪히면 뗏목은 박살나고 돈이고 목숨이고 다 끝이야. 지 어르신의 호통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뗏목이 뒤집혀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해서 뗏목을 잃어버리면 그동안의 고생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나무 주인에게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거품을 일으키며 달려드는 강물 앞에서 김씨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장대를 부러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며칠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뗏목은 한양의 마포나루와 뚝섬에 닿습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뗏목을 넘긴 김씨의 손에는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떼꾼이 한 번 서울을 다녀오고 받는 돈이 35원에서 4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당시 지방관리가 한 달 꼬박 일해도 20원을 못 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떼꾼은 불과 열흘 남짓한 일로 관리에 2달치 월급을 벌어들인 겁니다. 쌀 한 마리 1.5원 하던 때니 요즘으로 치면 한 번의 항해로 수천만 원을 만진 셈이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 떼를 타서 돈을 엄청 벌었네 라고 부러워하며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떼돈과 떼부자라는 말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을 벌었으니 좀 즐겨야겠죠? 마포나루 근처에는 떼꾼들을 유혹하는 주막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에도 나오는 전산옥 같은 유명한 주모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떼꾼들을 기다렸습니다. 황새어울 된 꽃갈이 무사히 넘겼으니 술상이나 거하게 차려보게 떼꾼들은 여기서 막걸리 한 사발에 고단함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목숨 걸고 번 떼돈을 주막에서 도박이나 술로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고 고향에는 땡전 한 푼 없이 돌아가는 떼꾼들도 수두룩했거든요. 여기서 땡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 짓는 돈을 대려고 가짜 가치가 높은 당백전을 마구 찍어냈는데 이게 물가만 폭등시키고 나중엔 가치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땡전이라고 비하하며 불렀던 겁니다. 떼꾼의 떼돈과 서민의 땡전이 한 시대를 같이 흐르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떼돈 뒤에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하나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정선 아우라지 강가에는 지금도 한 처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인이 떼를 타고 서울로 돈 벌러 갔는데 돌아오기로 한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강 건너 남편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아우라지에 몸을 던졌다는 슬픈 전설입니다. 사실 이 전설은 떼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떼꾼들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정선 아리랑이 된 것입니다. 화려했던 떼꾼의 시대는 1970년대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한강 물길은 댐으로 막혔고 나무는 트럭과 기차가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떼꾼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넘던 험한 여울은 이제 우리 후손들이 래프팅을 즐기는 명소가 되었고 그들이 불렀던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떼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누군가 떼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화려한 액수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노력과 목숨을 건 용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떼꾼처럼 험한 인생 여울을 잘 넘겨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떼돈보다 더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떼꾼들이 뗏목 위에서 먹었던 음식 이야기만 해도 한 보따리입니다. 좁은 뗏목 위에서 불을 피워 밥을 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소금에 절인 반찬이나 장아찌 종류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물살이 잠잠해지면 강가주막에 배를 대고 국밥 한 그릇에 탁배기 한 잔을 들이켰는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이었을까요? 보부상들과 떼꾼들이 한데 어울려 술잔을 돌리며 동료애를 다지던 모습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떼꾼들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전국의 물자와 소식을 옮기던 정보원이자 한강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전문 운송 기사들이었습니다. 또한 떼꾼들의 복장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는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땀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뗏목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집신도 아주 튼튼하게 엮어 신었죠. 이들이 쥐고 있던 장대는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물바닥을 짚어 방향을 바꾸고 바위를 비껴가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문성 덕분에 떼꾼들은 당당하게 고액 연봉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국가에서도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세종대왕 시절부터 여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떼꾼들이 남긴 정선 아리랑의 가사들입니다.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돈 없는 건달이 애가 말라 죽는다거나 산호기에 파른 객주집의 베개요 같은 아주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노래 한 가락 부르며 털어버리고 다시 장대를 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떼꾼의 정신이고 바로 우리 한국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인생의 멋진 앞사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